안녕하세요. 웹폰테크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로 가슴이 설렐, 정말로 가슴이 웅장하게 떨릴 일이 일어났죠. 바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국내로 귀환한 사건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신 지는 100년이 지난 해였고요. 그리고 한국일로 따지자면 78년 만에 국내로 돌아오신 겁니다. 본래 2020년 3월 1일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해를 봉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침내 유해가 봉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단히 이러한 홍 장군님의 연대를 살펴보자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였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집에 기거하면서 머슴살이를 사시면서 너무 어려운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후 1883년 평양 우영에 나팔수로 복무를 하다가 탈영을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장군님인데. 어쨌든 그렇게 탈영을 해서 황해도 스완 총령의 제지소에서 3년간 일을 하십니다. 이후 1891년 금강산 신계사에 2년간 상좌로 있으면서 지담이라고 하는 스님으로부터 글을 배워요. 이후 흥병의 활동 등을 들으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갑니다. 그러던 차에 1895년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를 하죠. 그러면서 강원도 천령에서 소규모의 의병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후에 을미의병이 해산이 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산에서 포수 생활을 하면서 소규모의 항쟁을 이끄셨죠. 이후 1907년 군대 해산을 계기로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일제에서는 총포급 화약류 단속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이르릅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를 위해 총을 잡았던 포수들도 이 총포 사용에 제약을 받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어요. 이에 홍범도 장군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차도선, 태양욱, 송상봉, 허근 등과 함께 후치령에서 포수들을 모아서 거병을 합니다. 이게 규모가 좀 컸어요. 처음에는 600~700명 정도의 부대원을 이끌고서 기동 유격 전술을 펼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대규모 토벌을 시작해요. 그러자 이를 소규모 부대로 재편해서 매복 기습 전술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매우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1907년 12월에 삼수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본군의 함흥, 북청, 갑산 수비대를 괴멸시켜버리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어서 이원, 단천, 해산 등지에서 37회에 걸친 전투를 모두 다 승리로 이끌어요.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홍범도 장군이 조금 규모는 작긴 하지만 육지의 이순신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원숭이들이 번번이 당하면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독립군을 추격하면서 삼둔자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와서 그곳에 한인들을 잔인하게 악살을 해버려요. 정말로 그 일본 원숭이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에 독립군과 홍범도 장군은 다시 매복작전을 펼쳐서 원숭이 사냥에 나섭니다. 이에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죠. 이를 삼둔자 전투라고 말해요. 자, 이 삼둔자 전투로 매운맛을 톡톡히 본 일본군은 독립군 선멸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두만강을 넘어서 봉오동으로 향해요. 이에 우리의 원숭이 사냥꾼 홍범도 장군께서는 대한독립군, 그리고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독부, 안무 장군의 국민의군과 합세를 해서 연합부대를 창설합니다. 전투력을 배가한 대한독립군 연합부대는 다시 원숭이 사냥에 나섰는데요. 1920년 6월 7일, 행운의 7이네요. 길일이 따로 없습니다. 중국 지린성, 왕칭연, 봉오동에서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연합은 일본군 19사단 월강 추격대를 크게 무찔러 버립니다. 이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 장군님은 이 전투에서 사냥꾼, 포수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몇 마리의 원숭이를 잡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봉오동 사냥으로 인해서 일본군 사망자는 157마리, 부상자도 200마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군도 4분이나 순국을 하셔야만 했죠. 그리고 약간의 부상병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원숭이 사냥은 대성공이었어요.
자, 이 봉오동 사냥 이후에 청산리 사냥까지 연전연승을 이어가던 독립군 세력은 일본군의 대규모 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러시아에서 이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자유시란 곳에 독립군이 모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소련에서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독립군이 모여있던 자유시에 엄청난 억압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이로 인해서 독립군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거의 와해 지경에 이릅니다. 또한 스탈린은 조선인이 나중에 일본인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공격할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이로 인해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고려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홍 장군님께서도 스탈린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홍 장군님의 생애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애국의 삶이었고 애족과 애민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뼈만은 해방된 조국에 묻어달라던 홍 장군님의 유언은 흥국 이후 78년 만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빨리 모시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죠. 자유진영이든 공산진영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홍 장군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미국 헌신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인정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원봉처럼 자유주의 진영을 배신하고 6.25 때 적국 측에서 활약하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홍 장군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 장군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셨던 한 분이 먼 길을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파란만장했던 그 삶을 인정해드리고 그 업적에 대해서는 기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원숭이 사냥꾼 탑5 안에 드는 우리 홍 장군님 봉환을 축하드립니다. 콘텐츠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웹폰테크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